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러시아 대외 친선 및 협조 발전 협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로작 발행식이 10월 24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됐습니다. 발행식장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발행식에는 러시아 평화 및 통일당, 파트리오트 신문사, 주체사상연구협회, 대외 친선 및 협조발전협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러시아협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발행식에서는 연설이 있었습니다. 김정일 용도자 회고 러무니아 위원회 결성식이 10월 29일 부쿠레슈티에서 진행됐습니다. 결성식에는 러무니아 사회주의당 지도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결성식에서는 연설이 있었습니다.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러무니아 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회고위원회는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회고 모임, 강연회, 사진 전시회 등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6일 리모 부문 열성자 회의 참가자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리모비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셨으며 리모 부문 노동계급을 시대의 영웅 애국자로 내세워주시고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신 절세 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안고 만수대 언덕에 오른 이들은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정일 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절세의 위인들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신천군에 모셔졌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십여 차례나 신천군을 찾으시어 농업생산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도에만 지는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모자이크 벽화로 정중히 모신 이곳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농업생산을 늘려서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선군혁명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결의를 굳게 다졌습니다. 전당전국 전민이 오래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서자 예성강 청년 1호 발전소와 예성강 청년 2호 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이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치어 수행했습니다. 계획 수행 기간 예성강 청년 1호 발전소의 노동계급은 뜻깊은 올해를 높은 전력 생산 성과로 빛낼 일념을 안고 물 관리와 설비 운영을 책임적으로 해서 발전기의 정상 가동을 보장함으로써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성강 청년 2호 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도 뜻깊은 올해 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설비 관리, 기술 관리를 짜거들어서 매일 전력 생산 계획을 125%로 넘쳐 수행함으로써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1970년대 투쟁 정신과 기풍으로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함흥모방지 공장에서 연간 계획 완수자 대열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장에는 연간 계획 완수자가 10월 말까지 30여 명이나 됩니다. 특히 8월 초에 2년분 계획을 넘쳐 수행한 연사공 최학선 동무는 30여 년간을 한 직종에서 일하면서 해마다 3년분 과제를 넘쳐 수행한 소문난 혁신자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8일 청년절 경축 대표로 경의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청년절 경축 행사에 참가했던 쌍둥이 자매들인
유명금, 유명의 당무들은 10월 말까지 3년분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지금도 매일 계획을 150% 이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뒤를 이어 윤사공, 김운혜, 류정수, 장은경 당무들도 연간 계획을 8월 말까지 200% 넘쳐 수행했습니다. 1년분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이 정말 말처럼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초 우리 공장에 찾아오시어 비난론 방직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상점에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신 오보이 장군님이 그날의 그 말씀이 우리들을 더욱 분발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곳 공장에서는 생산 경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면서 연간 인민경제계획 완수자 대우를 나날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진 강제공장의 노동계급이 뜻깊은 오리 전투를 빛나게 결석할 일념으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서 많은 샘물을 뽑아낼 수 있는 두 개로를 더 증설한 이곳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생산의 새로운 기술 혁신안들을 받아들여서 종전보다 전기를 훨씬 절약하면서도 영의 온도를 원만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130%로 넘쳐 완수한 기세로 사비지 건설당들에 더 많은 철강제를 보내주기 위한 총공격전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평양시 남세연구소에서 새 품종의 배추와 무를 연구해서 생산에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 평양시 남세연구소에서 이번에 새로운 무배추 품종들을 연구했다고 하는데 그 새로 육성한 품종 수가 모두 몇 가지나 됩니까? 배추 4개 품종과 무 1개 품종이 있습니다. 이 품종이 우리 연구소에서 새롭게 육성한 배추 품종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품종은 키가 크고 통이 잘 앉질 않아서 정부당 소출이 낮은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구소에서 새로 육성한 품종은 보다시피 이렇게 키도 클 뿐만 아니라 통이 공명처럼 단단하게 들기 때문에 정부당 소출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통이 이게 치밀하게 들기 때문에 아주 질이 좋은 배추 품종입니다. 이 품종 역시 우리 연구소가 새롭게 육성한 배추 품종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배추 품종과 다른 점은 생육길이 좀 길지만 포기당 질량이 1.3배로서 서출 대비가 큰 품종입니다. 그 종전 품종은 키로수가 얼마나 나갑니까? 종전의 품종은 포기당 질량이 4 내지 5kg이고 이 품종은 포기당 질량이 5 내지 6kg입니다. 이 품종은 생육일수가 95일 정도 되는 중간 두종 가을 배추인데 보다시피 이렇게 균일하고 그다음에 통이 아주 단단함으로 해서 서출이 일반 재배하는 품종들보다 20-30% 이상 높습니다. 또한 이 품종은 병과 수패를 비롯한 불리한 정권의 견딜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서해안 평지대뿐만 아니라 중부지대에서도 높은 서출을 거둘 수 있는 새 품종입니다. 이건 무슨 품종입니까? 예, 이 배추가 바로 우리 연구소에서 최근에 육성한 뒷구루 배추입니다. 그래서 이 뒷구루 배추는 자라는 기간이 80 내지 85일로서 현재 가을 배추들 중에서 생육일수가 가장 짧아서 봄, 여름, 가을 다 재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냉이 뒷구루로서 8월 하순에 강냉이 수확한 후에 옮겨 심어도 11월 초면 이렇게 단단한 배추로 엉근 서출을 낼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 무는 공명처럼 생겼기 때문에 땅속에 묻히는 율도 전체 길이에서 밑둥으로부터 고전 15% 정도 묻힙니다. 그래서 수확하기도 매우 쉽고 개당 질량은 3kg, 보통 3kg고 최고 5kg까지 나갑니다. 우리 연구 집단에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남새 품종들을 연구해서 수도 시민들의 남새 문제 해결에 더 잘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제중조선인 총윤합회가 잡지 백두한라 10월호를 발행했습니다. 잡지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 참석하신 사진문헌을 모셨습니다. 잡지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이 발표된 소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4돌째 즈음에서 제중조선인 총윤합회와 산하조직들에서 경축 행사들을 진행한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이 밖에 잡지는 조국 소식, 국제 소식들을 소개했습니다. 남조선의 야당인 통합진보당 성원 리종이가 10월 30일 북남 공동선언의 이행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선 반도에 조성된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고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북 공동 오로구역 등을 설정할 때 대한 14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그는 온명하면서 새누리당은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세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을 휩쓴 태풍 피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 동남아시아와 카리브해 연안 나라들에서 강한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동남아시아와 카리브해 연안 나라들에 들이닥친 선팅과 샌디라고 하는 이 강한 태풍의 영향으로 이 지역들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중국의 해남성에서만도 지난 10월 29일 17시까지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12만 6천 명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적어도 24명이 사망하고 6명이 행방불명됐으며 15,000여 명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위엔남의 여러 지역에서도 10월 29일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행방불명됐으며 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파괴된 살림집만 해도 2,300여 채나 되는데 위엔남이 이번 태풍으로 입은 피해는 수십 년 이래 가장 혹심한 것으로 된다고 합니다. 샌디라고 하는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카리브해 연안 나라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예. 열대성 폭풍이 초대형 태풍으로 강화된 이 샌디는 올해의 대서양에서 18번째로 발생한 태풍이라고 합니다. 지난 25일 쿠바의 동부 지역에 들이닥친 태풍으로 이 나라에서는 11명이 사망하고 전국적으로 13만 채의 살림집과 봉사시설들, 학교와 병원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아이티에서도 이 태풍으로 51명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명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으며 3일 동안 내린 비로 전체 남부 지역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시속 120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미국에서는 10월 31일 현재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15개 주의 800만 세대들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으며 교통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입은 태풍 피해를 통해서도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태풍이라고 하면 초당 17.2m, 지어는 초당 30m까지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무더기비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때문에 건물들은 물론 공업시설들과 전력망, 철도, 해상운수 등 여러 부문들에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예, 이번 태풍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또 숱한 사람들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는데 그 피해액은 무려 수백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본 여러 나라들에서의 태풍 피해는 과학적인 태풍 예보 사업과 태풍을 막기 위한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올해의 우리나라에서도 태풍에 의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앞으로 태풍이 예보되면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태풍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들을 면밀하게 책임적으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 최근 국제 소식이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